안녕하세요, 김촌입니다. 윤 대통령이 직접 가서 손흥민 선수에게 청룡장까지 수했지만 경기 가서인지 1대5로 패했는데요. 그런데 패한 것도 패한 것이지만 윤 대통령의 바지핀 역시 난리가 났습니다. 바로 위원장 포대자루 핏이냐라는 반응이 나올 정도고 브라질 국대 불러다가 창피할 정도인데요. 일각에선 와이프가 없다고 봐야 되지 않나라는 말도 나올 정도입니다. 의전 담당자 말을 다 무시하는 것일까요? 하긴 취임식 핏도 저랬는데 그때 그게 200짜리 맞춤이었다는 것도 놀랍기만 합니다. 연결지어 윤석열 정장 재단사 3위는 이런 이야기를 얼마 전 했다고 합니다. 재단사, 솔직히 양복 만들기 쉬운 체형은 아니다. 게다가 양 어깨가 심한 짝짝이다. 양복 만들면서 어깨 라인을 맞추는 게 가장 포커스를 뒀다. 대통령님은 와이프가 이쪽으로 전문이니 다 와이프와 상의 알아서 해달라고 하셨다. 단 바지통만큼은 넉넉하고 편하게 달라 했다. 유일하게 그것만 주문하셨다. 우리는 바지는 슬림하게 가는 게 어떻겠냐고 계속 건의했지만 윤 대통령이 끝까지 양보하지 않았다. 그러자 기자, 김건희 여사에게 부군 설득을 부탁할 수 없었나? 재단사, 김 여사도 남편의 바지통 고집은 나도 말릴 수 없다. 남편이 원하는 대로 해달라. 대신 너무 펄럭거리게만 하지 말아달라고 하더라. 줄이고 싶었지만 어쩔 수 없었다. 요즘도 TV에서 대통령을 보면 다시 바지통을 줄여드리고 싶다. 바로 이런 희한한 고집이 오늘의 위원장 포대자루 바지핏을 만들어냈나 봅니다. 이재명 관련 이동영 작가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이어서 이동영 작가는 이동영 TV에서 이재명 후보가 가야 할 두 가지 길에 대해 전했는데요. 그 핵심 부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동영, 김동연 개인기로 당선됐다고? 절대 아니다. 언론에서 분석하는 꼬라지하고는 낙엽파는 전부 다 나와서 전부 이재명 탓이다. 그리고 경기도지사 이긴 건 이재명이 도와줘서 이긴 게 아니고 김동연 개인기로 이겼다고 하는데 모르는 소리다. 그거 김동연이 어떻게 개인기로 합니까? 김동연이 조직이 있나? 김동연이 경기도에 뭐가 있는데? 원래 김동연은 서울로 나간다 이랬는데 김동연도 머리가 있으니 서울로 나가면 진다. 그래서 경기도로 턴하고 이재명하고 통화하고 도와달라 그래가지고 이재명이 자기 조직 대선 때 충성 바쳤던 그 조직 고스란히 다 줬다. 김동연한테. 하나부터 열까지 김동연은 그 조직한테 도움받아 선거 치른 거다. 알기나 하냐. 그래서 그 조직이 계속 김동연한테 있었고 오히려 이재명은 혈혈단신으로 뛰었다. 그런데 무슨 김동연이 혼자 나가서 이기긴 이겨. 그 조직 안 갔으면 역전승 불가능한 것이다. 김동연이 선거를 제대로 치러봤습니까? 뭐래. 조직을 꾸려봤나. 여론조사 보고받으면 분석을 할 수 있어 뭐래. 그나마 엘리트였다던 이재명이 그 조직이 그대로 다 나갔는데 지금 또 기다렸다는 듯이 홍영표, 윤영창 다 나와 쓰고 있고 조중동에 미끼 주고 이재명 끝났어 당대표 나오지마 이러고 있다. 이어서 이재명 책임론 관련 당대표 나오면 안 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동영, 투표율이 상당히 낮았죠. 55도 안 나올 거라고 계속 이야기 드렸는데 가장 큰 선거는 대통령 선거였기 때문에 그 다음은 당연히 떨어진다. 지난번하고 비교할 필요도 없다. 그런데 걱정되는 건 제가 53 정도 이야기했는데 53도 안 나왔다. 그건 우리 지지층이 실망해서 안 나간 거다. 이재명이 아니라 비대위한테 실망해서 안 나간 거다. 분석을 이재명하고 송영길한테 실망해서 지지층이 투표하러 가지 않았다. 그리고 광주에 굉장히 낮은 지지율 이런 거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재명한테 실망해서 투표장에 나가지 않았으면 개양 투표율이 낮아야지 정상이지 아닙니까? 개양 투표율이 다른 인천 지역보다 8% 이상 높았다. 그리고 개양을 보궐투표를 보면 60%를 넘겼다. 10%가 더 나왔다. 보수들은 이재명 심판하러 많이 모였네 이런 소리를 하는데 그러면 구청장 시의원 다 져야지. 유일하게 개양만 다 이겼다. 이재명부터 시작해서 구청장 찍고 시의원, 구의원 싹 다 당선됐다. 그런데 그걸 누가 투표장에 못 나오게 만들었냐고. 지금 전국적으로 공천 잘 못해서 전국 다 시끄럽고 무소속 때문에 저쪽 된 사람 있고 다 공천 잘못된 거 아닌가. 거기다 비대위 중심에 있는 사람은 지 혼자 사가고 매건 설치고 다녔지. 누가 좋아하냐고 지지층이. 그러니 지지층이 안 나가지. 그걸 이재명 탓이라고 하면 안 되지. 개양 왜 올랐는지 그럼 설명해봐라 이거야. 어쨌든 우리 지지층이 많이 안 나가서 졌다. 근데 또 중도 타령하고 자빠졌다. 대선 패배한 사람이 반성 없이 나와서 실망해서 투표 안 했다. 투표율이 50%밖에 안 나왔는데 중도가 어딨냐. 중도는 투표 안 한 50%에 있는 거다. 결국은 투표 50%밖에 안 됐기 때문에 양쪽 진영이 얼마나 모였나인데 우리 진영이 안 뭉친 거다. 덜 나온 거다. 비대위에 실망해서 그렇게 생각해야 한다. 중도는 이기는 사람에게 붙는 게 중도다. 지지층이 단단하게 결집해서 으쌰으쌰하면 중도는 따라온다. 붙으라 그러면 사과해서 떨어졌다. 빙고. 자꾸 사과하면 문제가 있다고 본다. 이동영, 그럼 앞으로를 이야기해보자. 이재명에게는 두 가지 선택이 있다. 당대표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다. 당대표에 나가게 되면 여러 사람이 걱정하게 되는 것처럼 앞으로 5년 후에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지금부터 너무 견제를 당한다. 지금부터. 오늘부터 견제한다고 나오지 말라고 방송, SNS 등에서 난리지 않냐.
그래서 이재명 이미지를 국민한테 안 좋게 받게 하는 거지. 대선도 지방선거도 이재명 때문에 졌는데 욕심부려서 당대표까지 나온다, 이런 프레임을 만들려고 하는 거다. 그래서 진심으로 이재명 걱정하는 사람들은 너무 빨리 시작되니 이번 판때기는 쉬었다가 2년 후에 당권을 도전하라, 이 이야기인데 이것도 말이 안 된다. 이번에 당권을 잡는 사람이 총선에 공천권을 준다. 그런데 이번에 예를 들어 홍영표, 전해철 이런 사람들이 당권 잡는다 칩시다. 그러면 자기네 사람들에게 다 공천 왕창 주고 이재명께 다 날려버릴 거 아니야. 저번처럼. 그럼 어떻게 이재명이 5년 뒤에 대통령 도전합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이번에 당권을 잡아서 공천권을 줘서 쓸데없는 수박들 다 내쳐야 한다. 그러려면 진짜 이재명은 분당 각오를 하고 해야 한다. 책임져, 내가 당을 바꿀 거야, 이렇게 화살을 온몸에 맞아가면서도. 정치인의 가장 큰 덕목은 뭐냐? 딴 거 없다, 버티는 거다. 버틸 수 있냐 없느냐가 큰 덕목이다. 그런데 이재명이 요즘 많이 약해졌던데, 본인이 내가 지금껏 이렇게 두들겨 맞았는데 내가 한 번 더 때려라 하면 하세요. 중이 저리 싫으면 떠나겠지, 지들이. 그런 분당의 각오로 당권을 잡아야 한다. 이게 첫 번째 방법인데, 두 번째 방법은 너무 탁해지니 이재명하고 결이 맞는, 그래서 이재명이 칼을 휘두르는 게 아니라 이재명하고 결이 맞는 후보가 당권을 줘서 그 사람이 칼을 휘두르는 거다. 그래서 수박들 쳐내는 거고, 그 이재명은 나는 이 사람을 공개 지지하는 거다, 빡. 그런데 이것도 문제점이 뭐냐? 정치인들의 약속은 믿을 게 못 된다. 못 믿어요. 그래서 그런 리스크가 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다른 방법은 없다. 본인이 잘 판단하시길 바란다. 보세요. 정권을 잡으면 경선에서 싸웠던 사람들도 그 사람 라인에 있는 사람들도 청와대에 넣어주고 그런 거다. 공기업에 넣어주고. 그런데 하나도 안 됐다.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 이재명 악마. 그때도 악마했다. 지금도 문재인 대통령 SNS 관리자 똥파리 팔로잉하고 이재명 쓰레기 하는데 좋아요 누르고 다니고 있잖아요. 지금도. 이게 다 자기들끼리 수밖에 그렇게 한 거야. 지난번 총선 때 이재명하고 가까웠던 사람들 딱 합병됐다. 안성에. 거기 빼고는 공천 때 싹 다 날렸다. 그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해야 자기들이 또 자기 라인들이 들어가는 거니까. 노영민 봐봐요. 노영민 그거 노욕이야. 그 지역구에 다른 사람 못 나오게 다 막아놓고 자기가 청주 출신인데 청주에서 그렇게 박터지게 깨지면 어떻게 하나. 김영환이 충청도 사람이냐? 외지에서 돌았는데 그런 노욕 때문에 안 되는 거다. 하여튼 이런 두 가지 안이 있다. 말씀을 드린다. 자, 지금 보면 1번 안이 어울리는데요. 너무 고생하실까봐 그 부분도 걱정이 되긴 합니다. 싸우고 이겨야 이재명이 이긴 합니다. 물론 다음 대통령 선거가 2에서 3년 뒤 있을 것 같아 5년 뒤까지는 생각 안 해도 된다라는 의견도 있긴 합니다. 아무튼 지선에서도 그 모든 책임을 덮어 씌우는 걸 알면서도 책임지겠다고 하신 만큼 이재명 의원은 당당히 맞설 때 가장 이재명다운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럼 황교익 칼럼니스트 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황교익, 이낙연파가 친문재인이라고. 이낙연 지지자와 신복은 경선 이후 윤석열 지지자로 변신하였고 이낙연은 이에 대해 어떤 말도 하지 않는 방식으로 용인을 했으므로 이낙연파는 친윤석열로 판단하는 게 논리적이다. 이낙연파가 친문재인이라고 하면 문재인이 이낙연파의 윤석열 지지를 용인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문재인이 윤석열에게 정치적 지지 의사를 보인 적이 있는가? 나는 못 봤다. 갈라치기를 해도 논리적으로 알아. 이어서 외부의 적과 싸울 때 뒤에 숨어있다가 싸움이 끝나자마자 최전선에서 싸운 사람에게 잘못 싸웠다고 책임을 지우면서 결과적으로 외부의 적에게 이로운 행위를 하는 자를 우리는 내부의 적이라고 부릅니다. 외부의 적은 우리의 의지와 무관하게 다음에 또 싸워야 할 상대로 우리 앞에 존재할 것이나 내부의 적은 우리의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제거할 수 있습니다. 내부의 적은 다음에 벌어질 외부의 적과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 깨끗하게 제거해야 합니다. 내부의 적에는 그 어떤 용서도 없어야 합니다. 그래야 조직이 강해집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